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찬바람이 불면서 입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무주의 기온 영하 8.9도, 진안 영하 8.8도, 전주는 영하 4.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 기온도 5도에서 6도에 그치겠습니다. 밤부터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가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무주와 진안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춥겠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8번째 확진자인 군산의 60대 여성이 접촉한 도민이 1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는 선별 진료 의료기관에서 이 여성과 접촉한 의료진과 환자가 1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8번째 확진자인 군산의 62세 여성은 격리병상에 입원하기 전까지 엿새간 군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네 병원과 식당, 대형마트, 심지어 목욕탕까지 다녔습니다. 확인된 접촉자는 지금까지 34명인데 같은 시간대 목욕탕 출입자 140여 명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광대병원 응급실에서 접촉한 사람이 무려 16명, 이 가운데 환자도 3명이나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선별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들어왔지만 접촉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접촉자라든지 그런 경우로 받아들였으면 완전히 보호장구를 착용해가지고 맞이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그 당시엔 그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히 병원에서 8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15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방역도 강화됐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지 2주 이내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폐렴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밀접 접촉자에게만 적용했던 14일간의 자가격리도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생활비나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격리 지침을 어길 경우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군산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가 어제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거리엔 인적이 뜸해졌고 가게는 발길이 끊겼습니다. 군산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지는 건 아닌지 군산 시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방학을 마친 학교가 적막합니다. 개학 나흘 만에 다시 빈 교실이 됐습니다. 중국 다녀온 애들 5명 있어서요. 그 상황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 거예요. 학부모님들은 아주 예민하시고 우리 학교에서도 당연히 걱정이 많죠. 마찬가지로 휴업량이 떨어진 유치원에선 구석구석 소독이 한창입니다. 그 공문상에 돌봄이나 방과 후도 일체 입원에는 안 된다고. 안타까운 건 알지만 혹시라도 그 아이들이 발병이 났을 때 그 책임의 소재는 문제가 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목욕탕. 바이러스는 대부분 하루 이내에 저절로 소멸하는 걸로 알려졌지만 시설물 전체를 소독한 이후에도 찾는 사람은 크게 줄었습니다. 근데 안 온 사람은 걱정되니까 안 왔겠지.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사람이 여기 온 사람들이. 거리도 텅 비었습니다. 평소 때라면 쉬는 날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관광객들로 붐비던 거리입니다. 지금은 분주하게 차량만 오갈 뿐 거리를 거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떤 식당은 영업을 하면서도 문은 걸어 잠갔습니다. 문은 왜 잠가놨어요? 1인이 들어오면은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도. 왜? 지금 그날부터 불안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안 그래도 힘든 군산 경제에 대형 악재가 겹쳤다며 한숨을 쉽니다. 경제에 엄청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 그 관광객들이 와야 돼요, 지금 방학 기간이고 그러니까. 뻔하니 지금 보다시피 사람들 안 지나다니잖아요. 누구도 탓할 순 없다는 군산 사람들. 다만 더 이상 추가 발생만은 없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오정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되면서 학교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재입국을 늦추는 동시에 개강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익산 원광대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학생은 440명가량. 이들 대부분은 방학을 맞아 현재 중국에 가 있습니다. 원광대가 새학기를 앞두고 이들이 한국에 돌아오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학원생은 1학기 동안 입국을 미루고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국 일정을 갖다가 최대한 늦춰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락을 전체 다 취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인터넷 수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또 강구하도록 다음에 추후 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대학들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개강을 연기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의 중국인 유학생은 3,300여 명에 이릅니다. 전북교육청은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지역에서는 교육부 협의를 거쳐 유초중고의 휴업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14일까지 휴업에 들어간 군산 유초중고 138곳은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수업 일수의 10분의 1하여 감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2월에 예정된 수업 일수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해서 진학이 안 된다든지 학사 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군산 지역 유초중고에 이어 학원 529곳에 대해서도 14일까지 휴원을 요청하고 학원연합회는 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와 익산, 군산시는 단 10만 원 상당만 지급해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김제에서 승용차가 주택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5살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로 추정했습니다. 신체적 능력과 사고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심을 많이 했어요. 거기가 안 다니고 정말 엄마는 천천히 다니고 있어요.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입니다. 지난해 무주와 정읍, 남원에서 시행했고 올해 들어 나머지 시군이 도입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면허증을 반납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시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입니다.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전북의 나머지 시군은 물론 3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경북 김천이나 고령 등에 비해서도 크게 적습니다. 돈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야. 돈 옛날 같은 거지만 지금 누가 10만 원 갖고 뭐 1년 내내 뭐 쓸 수도 없는 것이고 10만 원 상관없이 계속 해야지. 갑자기 이제 어디 갈 일이 있다든가 당연히 있어야죠. 차가 있으면 편리하죠. 경남 진주는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겪게 될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5년 동안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이 낯내기가 아니라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완주군이 공공연수기관 집적화를 위해 전북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남원시가 오는 5월 모바일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주희인 기자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인접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입니다. 완주군이 19,000제곱미터가 넘는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전북개발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완주군은 이곳에 공공연수원 등 국내 교육훈련기관을 모아 공공연수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남원시가 조폐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모바일 상품권 도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남원시는 종이화폐로 발행되고 있는 남원사랑 상품권을 전자화폐로 바꿔 오는 5월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상반기 중에 발행을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이 올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각종 지원 사업에 모두 62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 해결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식초문화 아카데미 참가자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음 달부터 9개월 동안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발효식초 전문인 양성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의당과 새만금 관여단체들이 국회에서 해수유통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총선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 담수화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고 수질이 더 나빠지기 전에 해수유통을 고려해야 한다며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새만금 등 하구역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책 협약에 따라 새만금 해수유통을 총선 공약화하는 한편 중앙당의 특위를 구성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불출마를 선언해 군산 선거구도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온 김 전 대변인은 후보 검증위에서 3차례나 판단을 미뤄온 가운데 SNS를 통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군산에 신영대 예비후보가 있는 만큼 이달 중순까지는 신후보를 단수로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에서는 또 현역인 김관영 의원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총선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